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전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수완 시험 문제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한 뼘 또 성장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에 대해서 B 길이, C 길이, 그 다음 A 각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외접원 반지름, 내접원 반지름 길이들을 각각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좀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ABC 표시했습니다. 됐죠? 자, B 길이, C 길이, 그 다음 각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내접원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자, 가장 먼저 BC 길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해가지고 BC 길이부터 배워볼까요? 자, A 제곱 어떻게 되죠? 제2법칙 써야 되겠죠. 16제곱 10제곱 빼기 2배의 16, 10 코사인 3분의 파이 됐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었던가요? 자, 이 산수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제곱 안 하고 16제곱의 요 부분을 이제 16 공통에 16-10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되니까 36에 96인가요? 그럼 196 처리되니까 A 값은 14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 길이가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 생각에는요, 2분의 1 변 넓이가 10 곱하기 16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4R분의 ABC 이런 공식이 있었죠.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공식이 있었죠. 자, 이제 넓이를 통해서 외접원 반지름과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해볼까요? 2분의 1, 10, 16, 2분의 루트 3, 4R, 10, 16, 14였죠. 아까 10, 16은 소거가 되고 됐습니까? 2 소거되고 7 처리됐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일단 14 이렇게까지 처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2분의 1에 다시 10, 16, 2분의 루트 3 처리하게 되면요, 2분의 R에 10, 16, 14 이걸 좀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더하기. 자, 2분에는 뭐 소거를 일단 하죠. 뭐 소거를 해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또 뭐 8 처리할까요? 그럼 80 루트 3 처리가 됐고, R 곱하기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에 30에 40이 되나요? 와우. 그럼 좀 약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접원 반지름 길이가 먼저 구해지는군요. 2 루트 3 됐습니다. 자, 외접원 반지름은 유리화를 해주면 되니까 3분의 14 루트 3 처리됐고, 내접원 반지름 나왔고, 그러면 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4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그럼 얼마예요? 6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3분의 8 루트 3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와우, 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이 부분 공부한 곳에서 알아야 될 항목이 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코사인 제2법칙에 의해서 변기를 구해갈 수 있느냐. 사실 근데 이거를 구해가는 과정도 우리가 이제 넓이를 통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 이때 이제 외접원 반지름, 내접원 반지름과 관련되어 있는 식이로구나, 이걸 좀 판단해서 처리를 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쪽 동네 공부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죠? 사인 법칙이 공부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코사인 제2법칙도 공부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삼각형 넓이,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공식인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문제풀이에 잘 적용될까, 즉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학습을 해야 지금 같은 경우도 문제를 읽고 제2법칙에서 변기를 구해놓으면, 자, 그럼 넓이 계통의 외접원 반지름과 내접원 반지름이 관여되니까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착실하게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3개의 기본 공식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마칩니다. 1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에 n개의 원이 있다. 이미 두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어떤 세 개의 원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써져 있네요. 자, 이때 n개의 원으로 나눠진 영역의 개수를 구해달라. 으쌰. 풀어가면서 항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리면 평면은 원 안쪽 바깥쪽 두 개로 나눠집니다. 또 원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점에서 만나게 그었는데, 그러면 선이 지나가면서 바깥쪽이 다시 나눠지는 거죠. 안쪽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쪽, 왼쪽 원의 안쪽 공통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원의 안쪽, 이렇게 네 개의 부분으로, 즉 이게 지금 두 개가 더 추가되거든요. 추가돼서 그려지겠습니다. 세 번째 그어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때 원을 그려갈 때, 자, 요런 점을 이렇게 지나지 않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교점들이 최대한 많이, 혹은 뭐 공간은 최대한 많이 분할되게 이렇게 원을 그려줘야겠다. 원이 막 찌그러졌네요. 와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쪽 부분이 선이 지나가면서 하나가 추가되죠. 여기도 원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추가되죠. 네 개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 개에다가 네 개가 추가가 돼서, 자, 8개의 평면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개의 원 그으면서 6개의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6개가 추가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몇 개가 추가가 되겠습니까? 기존의 원이 4개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몇 개요? 8개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개 이렇게 구해가지고 문제에서 답 해서 24 구해가는 것은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이 공간을 최대한 많이 분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원과 원 사이의 교점이 최대한 많이 생기겠다, 이런 얘기죠. 실은요, 요 부분은 원래 개수에다가 기존에 그러면 원이니까 이게 선이 이제 두 개의 개념이죠. 그래서 en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부분만큼이 더 분할될 거니까. 자,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예년 같다면 이런 부분들을 뭐 개차수열이다라고 공부를 해서요,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아마 일반항을 구하가는 그런 형태까지 학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은 뭐 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뭐 직선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직선 형태. 그러면 A1은 두 개로 분할되고, 쫙 그러면 A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죠. 기존에 있는 것에서 나눠서 하나, 둘, 셋, 네 개 되게 됐고, 그 다음은요, 또 이렇게 그으면서 이제 평면이 또 몇 개가 분할되죠? 3개가 더 분할되죠. 그 다음은 이렇게 되면 또 몇 개 더 추가됩니까? 4개 더 추가되죠. 와우, 추가되는 개수가 K 이런 형태로 관련되면서 문제풀이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형태들도 다 똑같은 패턴의 문장 표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그 문장 표현의 뜻, 야우, 와우, 만나고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최대 분할이라고 쓰면 될까요? 아니면 교점이 최대가 된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게 되면, 자, 2개 추가, 4개 추가, 이렇게 추가되는 항목, 그 전에 그어져 있는 요 선분 형태의 개수죠. 이게 지금 원인데, 원이 이제 둥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2번 만나게 되죠. 2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이 이제 2개 있는 그런 개념처럼 해서 2K 이런 형태로 추가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공부하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서 개차수열이라는 부분이 좀 빠진 형태의 점화식이라서 나름 살짝 좀 어려운 응용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하고 학습 바로 하시길 바라면서 13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이 3n 플러스 1, 초항이 1 집어넣으니까 4가 되겠고, 공차가 얼마가 됐습니까? 공차가 3n 이렇게 됐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음에 질문할 게 뭡니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형태적으로 모두 똑같이 생겼군요. 처음에 1, 2, 3 그러면 뭐 AN 이런 모양이죠. 항이 하나 더 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는
an 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an 공통에다가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런 모양이고요. 그럼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공차죠, 공차. 아하. 자, 그렇다면 공차가 3이었나요? 그러면 3an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식 모양은 3배의 3n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풀이가 되겠죠. 합이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들어가겠습니다. K는 1부터 30항까지입니다. 9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시그마 규칙을 해도 되고요. 이것도 그냥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규칙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저는 뭐로 할까요? 등차수열 규칙으로 할까요? 그냥 할까요? 자, 어차피 숫자 계산이니까 뭐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 곱하기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 1 30, 31 처리해주면 되겠고 와우, 이거는 3이 30분에 있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게 계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15에다가 이야, 그렇군요. 그럼 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럼 뭐부터 계산할까요? 이거부터 계산할까요? 5, 9, 45에다가 9일은 9, 135를 31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겠습니까? 자, 135 처리가 됐고 35, 15, 33은 9, 34 됐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418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런데 90을 마저 또 더하게 됩니다. 와우, 4275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마지막 계산은 됐고요. 자, 이 문제는 그러면 과연 출제자가 무엇을 노리고 질문한 것일까요? 보게 되면은 자, 처음에 항보 주어져 있는데 이야, 이 겁먹으란 얘기죠. 겁. 여러분 많이 드셨습니까? 겁? 하하. 자, 간단하게 처리해서 공통 부분에서 처리해서 공차 처리해 가면 아주 가볍게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항을 30항까지 구해가는 거니까 시그마 처리해가는 요 절차. 이해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숫자로 계산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잘 살펴서 일반항 형태의 이런 식, 물론 지금 조마식 모양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이 부분들을 잘 처리해가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착실하게 잘 공부해서 이런 것들은 아주 가볍게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하기 바라면서 14번 마칩니다. 15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쫙 나왔습니다. 이때 사인 A 대 사인 B, B는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B, 코사인 C 보이시죠? 전형적인 패턴의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EAC,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자, 어떻게 됩니까? E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처리하면 A 세제곱분의 4 B제곱 C제곱. 자, C B 소거되고요. A 하나 소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3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처리가 됐고, 이쪽은 A제곱 빼기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처리가 돼 있고요. A제곱 분의 8 B제곱 더하기 C제곱 처리가 되나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3a제곱에 2a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3c제곱부터 해야 될까요? 3c제곱에 플러스 4c제곱 처리가 됐고 마이너스 4b제곱 정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자, 전체를 또 2를 약분해 가면서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곱하기 1을 좀 해주면 a 4제곱 됐고요. 2배의 C제곱 빼기 B제곱에 A제곱 처리됐고 이항시키면서 4배의 A제곱 B제곱 이퀄 제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B제곱 C제곱인데 잘못 썼군요. 이게 이항시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4배의 B제곱 C제곱 처리됐죠. 자, B제곱 C제곱인데 2 줘야 되겠고 B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A제곱 빼기 2B제곱이 됐고요. A제곱 더하기 2C제곱은 이퀄 제로 됐습니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삼각형 변기에서요. 그러니까 A제곱은 이퀄 B제곱이다라는 관계식, A는 이퀄 루트 2B라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sin A 대 sin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나요? 이건 뭡니까?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 됐습니까? 2R분의 A 대
2R분의 B가 되는 거니까 A 대 B가 되겠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 대 1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전형적인 패턴의 J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갈 수 있는 식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제 사인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삼각비 관계는 변길이 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죠? 이런 관계는 좀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J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수식 정리해가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좀 차분하게 진행했다면 언제든지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 형태 같이 한번 풀이해가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15번 문제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천천고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고 최대값이 6인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재미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0,4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에 0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더하기 C, 이 결과가 얼마다? 4 처리됐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값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C는 이꼴 4 결과 나왔습니다. 최대값이 6이네요. 그러면 A의 절대값 플러스 C, 이 부분이 6이다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 아주 간단하게 A 절대값 플러스 2분의 A는 이꼴 2라는 관계가 나왔는데 A가 양일까요? 음일까요?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A의 절대값은 최소와 최대의 차가 6보다는 더 크죠. 최소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3보다 큰 결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A 음수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 이 결과가 2 해야 A 값이 마이너스 4 처리가 되죠. A가 양수였다면 2분의 3, A가 2니까 A는 3분의 4. 요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A 값 얻었습니다. A 값이 얻어졌다는 얘기는 C 값도 자연스럽게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렇다면 원래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가 음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가야 되는 거군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평행이동이 되어 있겠다. 와우, 여기가 시작 부분인데 평행이동이 이만큼 많이 이루어진 거군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요거 대입한 결과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이너스 4 코사인 5b파이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더하기 2는 이퀄 0, 이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5b파이 빼기 3분의 4파이, 이 결과가 2분의 1 되는 삼각 방정식 형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면 자, 한 주기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5b파이 빼기 3분의 4파이의 값은 2파이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된다. 와우, 요 판단이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파이는 소거가 되면 되는 거고요. 이게 3분의 7이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5b라는 것은 3분의 11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b 값을 구하면 되는데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현명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군요. a 더하기 5b 더하기 3c 처리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 5b는 그대로 3분의 11 처리하겠습니다. 2였으니까 6 처리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2니까 3분의 17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 관련한 문제풀이에서 값을 구해가는 문제들 여러 번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다른 것들보다는 살짝 레벨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못할 정도는 아닌 거죠. 정보는 충분히 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 가지고 가볍게 나와야 되는데 0 대입한 거, 그 다음 최대값,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 부분이 나왔을 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아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 최소의 차를 이용해서 이 부분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그래프 모양에서 여기 판단하는 과정. 자, 주기 하나 끝나고 즉 한 바퀴 더 돌아서 첫 번째 해라는 사실이 이 문제에 있어서 B 값을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보이니까 관계식 나왔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점검하셔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안 되는 부분 복습 철저히 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자, 16번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프 아무리 복잡해도 주어진 정보들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 점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꼼꼼하게 뭐 그래프 그리라는 거 아닙니다.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평행이동의 그래프 모양 정확한 이해. 항상 최대, 최소, 주기 이런 걸 가지고 출제자들이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특별한 점들 주어지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16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삼각함수가 열심히 써져 있네요. 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인 제곱의 코사인요 한 종류로 가야 되겠습니다. 사인 제곱을 1 코사인 제곱 x로 고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지요. 자,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슬그머니 보를 좀 바꿨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차식이 나오는데 당연히 D로 치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처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치환하면 뭐가 중요하죠? 조전별입니다. D값의 범위가 자 이렇게 됐습니까? 치환하게 되면 항상 범위 신경 써가는 거. 주어진 식이 이 범위에서 근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했습니다.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원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1부터 1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인데 대칭축 모양이 되는 거죠. 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D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호호호, 주어진 식에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좌측에서 근이 없더라도 이쪽은 있어야 되니까 하하, 이쪽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1일 때의 값이 양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걸 함수라고 따지면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개념이 생겨야 되겠다는 뜻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판별식 D 들어갑니다. 1 빼기 더하기 8 16에 A 플러스 이렇게 이쁘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16A가 16의 17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7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고요. 자, F1 형태를 처리하게 되게 되면 2 더하기 1 빼기 2A 빼기 2 이렇게 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가 되는 거죠. 소거가 되니까 A 값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대 최소가 다 나온 거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6분의 17 그랬을 때 두 개의 값을 뭐 해달라? 마이너스 16분의 17과 16분의 8을 더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9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돼서 문제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주어진 식 당연히 똑같은 종류 주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한 종류 형태로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 당연한 결과처럼 우리는 치환할 건데 치환할 때는 무엇보다도 범위가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되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2차 함수 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주어진 범위 표시해주고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겠다. 우와, 근데 범위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다. 우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즉 1일 때 양이 되는 이론 정리하는 거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이해돼야 되는데 이 참수 이론이 1학년 과정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학습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한번 좀 점검해 가면서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아주 가볍게 극복할 수 있는 실력 갖춰야 됩니다. 자, 잘 하리라 믿으면서 17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 첫째 항부터 9항까지의 합,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10항까지 합을 구해 주십시오. 3항까지 합하고 9항까지 합은 관계가 있는데 10항까지 합은 관계가 좀 없어 보이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론부터 좀 볼까요? AR의 n-1승, AR의 n제곱, AR의 2n-1제곱, AR의 2n제곱, AR의 3n-1제곱. 자, 등비수열 항수를 n개 해서 3n개를 쭉 썼습니다. 이 결과 맨 처음에 이 합을 SN이라고 하죠. 자, 가운데 이 합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논리관계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자,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 이만큼이 더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R의 n승을 끄집어내게 되게 되면 나머지 항들이 어떻게 됩니까? 와우, AR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이 SN이니까 하하, 이게 SN 곱하기 R의 n승이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는 2n승 계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SN 곱하기 R의 2n승 이렇게 돼서 저 합들 사이에도 무슨 관계가 있다? 등비수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등비수열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합 S2N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SN 공통의 1 더하기 R의 n승 더하면 해주면 되겠고, 이만큼 합한 것을 우리는 S3N이라고 할 텐데 이 부분은 SN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승 R의 2n승. 자, 이렇게 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3항까지 합, 9항까지 합 관계가 자, 맨 밑에 있는 이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1533은 얼마라고 했나요? 3항까지 합. 어우, 21 1 더하기 R의 n승 R의 2n승 처리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되나요? 27이 73쯤 되나요? 됐습니다. R의 n승 R의 2n승 이렇게. 자, 그러면 치환 형태로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72니까 9872 이런 형태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자, 한번 볼까요? 11에 98 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t 이퀄 r의 n승인데 이 부분이 8 돼야 되겠죠? 자연수니까. 자, 정확하게는 r의 n승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3항이니까 r의 세제곱이 8이 되겠습니다. r2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결과를 또 문제에 또 집어넣어야 되겠군요. S3이라는 것은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이니까 2제곱 R 제곱이죠? R 제곱이니까 4 이렇게 처리되니까 7A 되는 것이 21이다. 해서 초항 A가 3이라는 것도 구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S10을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분모의 2-1 써야 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에이, 깔끔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자,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지요? 자, 이 문제는 역시 키포인트가 뭐 되느냐 좀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3항까지 합, 9항까지 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주느냐. 물론 제가 이제 이론 설명을 주만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미 학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그래서 요 결과가 얻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물론 다르게 처리도 가능합니다. 어떤 처리가 되냐면 S9라고 돼 있으니까 R-1분의 A의 R의 9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분자 부분이 인수분해가 처리가 되면 R-1에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세제곱에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으로 쓰게 되면 6제곱,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 부분이 이제 S3에 해당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1 더하기 R 세제곱, R 6제곱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S9를 표현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식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에서 이런 논리에 의해서 관계를 이해했었다면 훨씬 더 좋은 풀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론을 조금 더 남들보다 약간 깊게 공부를 해두면 문제 풀이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19번에서 살펴봤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9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고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자, 힘내서 풀어야 되겠네요.
무엇이 주어져 있을까요? 자, 시그마 해서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그마 계산을 한다는 것은 어떤 수열, 요 안쪽에 있는 이 수열을 n항까지 합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피게 되면 n, sn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an을 구해가는 이런 형태라면 우리가 이거보다 항이 하나 작은 이런 값을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해서 빼면 되는데 이때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n 플러스 1. 자, 공통 위에서 뺐다. 얼마 차이 나나요? 3 차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an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자, 여기가 새로운 형태, 즉 n 플러스 1 an 이 부분이 우리가 요번에 구한 수열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an이 어떻게 구해집니까? 3n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처리해주면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항 구했습니다. 이때 10항까지 합 S10을 구해달라. 이게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으로도 해도 되고요. 지금 이 부분 그러면 폼나게 하겠습니다. 3K,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3 곱하기 2분의 10, 11 처리됐습니다. 5에서 됐나요? 그러면 3 곱하기 55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그러면 165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하면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네요. 시그마 해서 쫙 구했으니까 SN이 개념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식 나와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SN-에서 빼기 들어가겠습니다. 공통 처리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자, 주의할 점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SN 빼기 SN-1 이렇게 하게 되면 AN을 놓기 쉬운데 지금은 어떤 수열의 합입니까? 자, 이렇게 시그마 안에 있는 K 플러스 1 플러스 AK 요 수열의 합, 즉 N 플러스 1 곱하기 AN의 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하면 우리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을 구해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은 합이니까요. 뭐 시그마에다 집어넣어서 계산, 뭐 등차 수열 합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음 과정은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좀 함정처럼 담겨 있는 내용, 사실 함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이죠. 그 부분을 잘 처리하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들어서 정확하게 학습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천천고 문제 2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